선생님들 안녕하세요. 역전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우선은, 어, 최근에, 어, 나쁘진 않죠. 어제는 NBA가 한 경기도 없었고, 12일 날가 어저께, 엊그저께에, 뭐, 배팅을 하는 경기들이죠. 이, 총 핸디 언어로만 6개 접근해갖고 5개 적중을 하면서, 메인 조합 3조합, 동일 비율로 3조합 접근해서 2조합 적중, 3조합 중에 2조합 적중하면 수익률이 굉장히 높은 편이거든요. 1등, 2등, 3등, 4등, 6등이 적중을 하면서 아주 좋은 분석 결과값과 성적을, 수익률을 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MLB도 2일 연속 적중을 하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오늘 애리조나 오바 같은 경우는, 야, 잘루 11개 쌓을 때까지 한 점도 못 내가지고 오늘은 글러먹었다 싶었는데, 야, 이거를 애리조나 9회 말에 4대 영상에서 5점을 내주면서 이게 오바, 8.5 오바가 딱 찍혀버리네요. 그래서 샌디슨, 에리 오바, 야, 두 조합 중에 한 조합 격중을 하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정말 다행이고, 어, 진짜 운 좋게 적중을 한 거죠. 이거는 솔직히 9회 말에 5점씩이나 낼 거라고는 누구나 상상하기 어렵죠. 그래가지고 이거는 완전 생 언더 경기였는데 진짜 운 좋게 오버가 난 거라서 저는 이게 흐름 자체가 나쁘지가 않다. 좀 판단을 하고 있고, 그리고 NBA 분석이 먼저 끝나고, 그리고 막바지에, 영상 막바지에 MLB 분석을 이제 차후에 좀 어떻게 할 것인지를 좀 한 경기만, 내일 이 볼티모어랑 토론토 경기를 좀 한 경기만 좀 예시로 좀 보여드릴 건데, AI를 좀 배웠습니다. 제가 AI를 좀 배워가지고 AI 기반으로 한 분석입니다. 이게 제가 이제 왜 AI를, 이것도 이따 얘기해 드릴게요. 알았죠? 자, 애틀하고 올랜도 경기입니다. 자, 정규 시즌 최종전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제일 중요한 거, 동기부여를 보고 가는 것도 이제 중요하겠지만 어지간하면 동기부여가 없고 남은 뎁스. 자, 오늘 진짜 결장자가 우르르 쾅쾅입니다. 모든 팀, 거의 모든 팀들이 다 이제 뭐 체력 안배라든지 뭐 주전을 다 빼버리고 그런 경기들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런 거를 이용해서 따먹어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남은 뎁스, 남은 선수진들 중에서 어느 팀이 좀 더 경쟁력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야 돼요. 애틀하고 올랜도 경기는 아시다시피 이미 순위가 확정된 경기고, 그리고 백투백으로 다음날에 양 팀이 플레인 토너먼트 경기를 치르게 되죠. 그러니까 되려 이번 경기에서 이길 이유도, 마땅히 열심히 할 이유도 아예 없는 경기라는 겁니다. 어쩌면 양 팀의 주요 로테이션 선수들까지도 다 빠질 가능성이 높은 게 아니라 다 빠집니다. 정말 가비지 선수들로만 치러질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게 아니라 그렇게 됩니다. 당장 인저리 리포트만 보더라도 애틀란타는 이 코트를 주로 밟은 선수들을 모두 인저리 리포트에 등록되어 있는 상황이고, 올랜도 역시도 마찬가지죠. 이 경기는 올 시즌에 양팀이 만들어 놓은 데이터는 아예 배제하는 게 맞습니다. 뭐 애틀란타가 뭐 올 시즌에 오바 성향의 팀, 뭐 어떤 팀 식스맨 지표가 어떻고 이런 것도 다 이제 의미가 없어졌고, 딱 이 정도를 비교하는 게 최선입니다. 프리시즌에 어찌됐건 지금 이 경기 프리시즌 경기랑 굉장히 흡사해졌거든요. 뭐 주요 자원들은 그냥 몸풀기식으로 대충 연습 훈련하는 마인드로 뛰고, 그리고 나머지 이제 막 진짜 가비지급 애들이나 G리그에서 콜업돼 있는 애들, 콜업해오는 급하게 이렇게 데려오는 애들이 주로 코트를 밟게 된단 말이죠. 그러면은 이 프리시즌의 지표 어느 팀이 더 좋았습니까? 평득 107.5, 평득 105, 평균 실점이 10점 이상, 10.5 차이, 득실 마진 플러스 1 차이, 플러스 1하고 마이너스 7. 올랜도가 좀 더 나았죠. 프리시즌 결과는. 그러고 또 중요한 게 이 산하 G리그 팀들. NBA는 모든 팀들이 산하 G리그 팀을 소유하고 있어요. 축구에서 위성구단 마냥. 올랜도 산하 팀은 오세올라 매직이라는 팀인데 동부 컨퍼런스 1등 팀입니다. 제일 성적을 잘 낸 팀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22승 12패를 거두고 있는 팀이었고, 애틀란타의 산하팀은 카리지 파크 스카이호크스, 동부 컨퍼런스 9위 팀입니다. 그러니까 즉, 이 콜업되어 오는 이 쩌리 애들도 어느 쪽의 무게감이 더 높아 보이죠? 올랜도죠. 이거 올랜도 역배 승부는 게 맞습니다.
어차피 둘 다 빠질 경기예요. 자, 오늘 경기가 상당히 모든 팀이 다 경기가 있는데 동기부여 없는 경기는 그냥 오바 갈지 말지 고민하는 게 가장 최선입니다. 보스턴하고 샬럿 경기는 이 경기는 안 가는데 보스턴이 주전을 다 결장시키는 경기죠. 사실 샬럿은 완전 G리그 라인업 수준이고 보스턴이 그래도 마이너스 13을 핸디를 받은 것은 그래도 프리차드가 인저리 리포트에 등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죠. 프리차드 1옵션 농구만으로도 샬럿 상대로 대승을 할 만한 팀이라는 예측을 받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것 때문에 보스턴 마인이 저는 몰릴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경기를 굳이 이렇게 잠깐이나마 얘기를 하는 건데, 프리차드 15분만 뛸 수도 있는 경기입니다. 패스하는 게 낫습니다. 마이애미랑 워싱턴 경기는 들어갈 만하죠. 왜냐하면 마이애미는 이겨도 순위 반등이 없죠. 이미 순위 확정된 상태입니다. 히로 아데바요를 필두로 주전 다 결장하는 마이애미입니다. 워싱턴도 이 최종전에 큰 의미를 두지 않고 조던 풀을 필두로 대거 결장을 대거 더 늘린 그런 상황인데, 사실상 가비지 멤버들 파티가 된 경기라고 좀 봐도 이상할 게 없는데, 남은 자원들의 무게감을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마이애미 탑 유망주인 주전 센터 웨어, 그리고 하이스미스, 다비온 미첼, 던컨 로빈스, 그리고 페리 로즈, 하케 주니어, 카일 앤더슨, 다 이름값들은 그래도 올 시즌 주로 출전하면서 NBA에서도 값이 취급 안 받고 식스맨 혹은 주전급으로도 이름을 보이던 선수들이네 라는 인지를 할 수 있지만, 제가 아까 프리차드 얘기하면서 말씀드렸지만 아무 의미도 없는 경기예요. 마이애미는 당장에 이번 경기 치르고 하루 쉬고 나서 시카고 원정 경기를 해야 되죠. 그죠? 진짜 중요한 매치인 거기서 이 원정 경기, 시카고 원정 경기에서 웨어 안 뛰겠습니까? 하이스미스 안 뛸까요? 다비온 미첼, 덩컨 로빈스, 하케즈 주니어 이런 애들 다 코트를 밟아야 됩니다. 그럼 얘네들이 여기서 막 미치듯이 막 35분 이렇게 뛸 가능성은 굉장히 낮게 봐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워싱턴은 캐링턴, 샴페인, 키션 조지, 알렉사르 북세비치, 코비 존스, 마커 스마트, 인저리 리포트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선수들인데, 저희 이 정도 라인업 무게감이면은 사실 얘네 라인업이 좀 더 무게감이 있어 보이는 건 사실인데, 얘네 라인업 가지고 어떤 팀 상대로 보면 마이너스 9.5 받을 라인업은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워싱턴 프렘 보는 게 맞다고 봤고, 마이애미가 하루 쉬고 시카고 원정 경기에서 단두대 매치를 치르게 됩니다. 이거 아까 제가 얘기한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마이애미는 이번 경기 그야말로 연습 경기로 생각할 가능성도 크게 존재한다. 셋째로 워싱턴은 리그 최종전이니만큼 유종의 미를 그래도 이 남은 자원들로 거두려고 열심히 할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한다. 주전으로서 코트를 밟은 경험이 되려 지금 주전으로서 코트를 밟은 경험 자체는 올 시즌 한정으로는 워싱턴 지금 라인업의 선수들, 지금 뭐 캐링턴, 샴페인, 키션, 조지, 알렉스, 사르는 지금 마이애미에 있는 애들보다도 더 올 시즌에 코트를 많이 밟아왔던 선수들이죠. 그래서 저는 워싱턴이 9.5까지 핸디를 받을 경기는 아니다. 워싱턴 프렌. 골스랑 클리퍼스 경기는 진짜 찐으로 단두대 매치죠. 완전히 그냥 플레이오프 7차전 엄청난 동기부여 끈끈한 매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양 팀에게는 그냥 플레이오프 7차전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고, 골스도 무조건 이겨야 플레이인 토너먼트에 안 갈 수 있는 시나리오가 완성되는 거고, 클리퍼스 역시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무조건 이겨놓고 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냥 이 경기는 뭐 클리퍼스가 이기면은 뭐 어떻게 되고 순위가 어떻게 되고 골스가 이기면 어떻게 되고 이런 걸 생각할 게 아니라 양팀 모두 무조건 이겨야 되는 상황이다. 이것만 그냥 생각하면 됩니다. 닉 바튠하고 아미르 코피가 지금 캐치 터너블로 올라오긴 했는데, 여태까지 결정했으니까 결정 쪽으로 좀 무게감을 놓고 봐야겠죠. 팀 내 외곽 셔터 2명이 나란히 결정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는 점은 변수긴 한데, 주요 매치 아시다시피 이건 정말 동기부여가 큰 어떻게든 이겨야 되는 매치잖아요. 로테 멤버들은 출전 시간이 무조건 줄어들게 됩니다. 플레이오프에 가게 되면은. 얘네가 뭐 팀 내 무조건 확고한 주전 멤버들도 아니고 딱히 큰 의미를 둘 필요는 없다라는 걸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주목할 점은 상대전이죠. 클리퍼스가
골스 상대로 5연승. 올 시즌 맞대결 2번 모두 클리퍼스 승리. 아시다시피 골스가 클리퍼스한테 굉장히 약한 팀이거든요. 클리퍼스만 만났다면 작아지는 팀이에요. 물론 버틀러가 오고 나서 양팀의 맞대결을 펼친 적이 없었지만 이 상성이 이렇게 중요한 매치에서 꺾일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골스가 클리퍼스 만났을 때 굉장히 무기력한 모습을 특히나 많이 보였었던 팀이란 말이죠. 결국에 골스가 홈이더라도 저는 클리퍼스가 좀 더 기대치가 높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큰 경기일수록 핵심 선수 중에 이 비중도, 그러니까 어떤 선수가 더 캐리력을 발휘할지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부분인데, 카와이 레너드, 제임스 하든, 노먼 파일, 주바치, 지금 클리퍼스에서 가장 핵심 선수로 분류할 수 있는 4명. 골스는 커리, 쿠민과 버틀러, 디그린. 냉정히 말해서 커리가 진짜 주사위 막 100 나와가지고 막 50몇 득점 했던 올 시즌에도 한 2번 있었죠? 50몇 득점. 그런 경기가 안 나오고서는 이거는 저는 클리퍼스가 유리하다고 봐요. 클리퍼스 프렘메인으로 서브는 언더 볼게요. 언더도 나쁘지 않습니다. 엄청나게 끈끈한 경기가 될 거예요. 수비 에너지. 포트라고 레이커스 경기는 분석 내용이 짧은데 오늘의 1등이라고 적혀있죠. 저는 무조건 봐야 된다고 봤어요. 왜냐하면은 레이커스가 지금 서부 3위 자리 확정지었습니다. 지든 이긴 간에 무조건 3등 확정이에요. 그래서 당연히 체력 안배를 여태까지 못해왔기 때문에 체력 안배를 하는 경기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구단 측에서 이 사무국의 인저리 리포트를 보낸 게 잭슨 헤이즈, 반더벨트, 게이브 빈센트, GTD. 지금 이상하게 로또와이어는 그냥 막시 클레버 혼자만 아웃떠 있는 상태더라고요. 돈치치, 핀니 스미스, 하치무라, 르브론, 오스틴 립스 결정 확정. 얘네는 아웃 상태입니다. 결정 확정. 자, 포틀랜드도 뭐 아부디아를 필두로 앰펀, 사이먼스 주요 자원들이 많이 결정을 하지만 카마라, 클링원 이런 올 시즌에 양껏 주전 선수로 코트를 밟아오던 선수들이 고스란히 출전을 하는 상황이죠. 마지막 홈 경기이기도 하고. 근데 이게 3.5면은 체감상 너무 낮아요. 솔직히 말해서. 왜냐면은 레이커스는 이 잭슨 헤이즈랑 반더빌트, 게이브 빈센트도 GTD에서 아웃으로 연결된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그러면은 사실상 이거 핸디 기준점 최소 8.5 이상은 갈걸요? 그 이상으로도. 왜냐하면은 이거 주전 라인업에 브로니 제임스가 나올 가능성 충분히 있어요. 조던 구디니는 프로 바블이라서 출전할 건데 조던 구디니 1옵션 한 3옵션 정도가 이제 브로니 제임스가 야투시도를 가져갈 겁니다. 그냥 완전히 이게 뭐죠? 사실상 G리그급 팀이 된다는 라인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3.5 받을 경기는 저는 아니라고 봐서 오늘의 1등 포틀마엔 무조건 갑니다. 이거 죽으면 도계자 박을게요. 미러키랑 디트 경기는 미러키는 진짜 작정하고 거의 모든 선수들 다 결장시킬 기세입니다. GTD 명단만 쿤보, 쿠즈마, 타우린 프린스, 케빈 포터 주니어, AJ 그린, 게리 트렌트 주니어. 그러니까 지금 미러키의 지금 퍼스트 라인업하고 세컨 라인업이 다 지금 결장 이슈에 한 명도 빠짐없이 다 결장 이슈에 걸려져 있는 상황이에요. 캐치 턴오버 혹은 아웃 상태로 브룩 로페즈, 릴라드, 포르티스는 결장 확정. 양팀 모두 의미가 없어졌어요. 직전 1차전에서 미러키가 이겼기 때문에 이번 경기 디트가 100점 차로 이겨도 순위는 고정입니다. 그러니까 디트 역시도 의미가 없는 경기예요. 그래서 이번 경기 스튜어트, 오사, 탐슨 결장 확정. 그리고 커링햄은 GTD인데 결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거의 99% 가까이 봐도 이상할 게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여기서 뭐 젤런 듀렌이라든지 이런 애들도 결장 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충분히 매우 높아요. 토바이어스 해리스는 거의 100% 이어질 것 같고. 근데 그렇게 돼도 전 디트 많이 보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토바이어스 해리스, 젤런 듀렌 이런 애들 남은 주전들 다 결장 뜨더라도. 왜냐면은 저는 미러키가 얘네들이 다 결장할 가능성이 충분히 훨씬 높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러면은 완전히 감시 멤버들 싸움이 되죠. 디트 애들이 감시 멤버 더 세요. 미러키보다. 왜냐면 기본적으로 상식적으로 봐도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게 디트는 정말 오랜 시간 리빌딩, 탱킹 시전을 하던 팀이라서 기초 공사가 다져진 팀이고 미러키는 최근 몇 년 동안 계속 윈나우만 달리던 팀입니다. 기본적으로 유망주 뎁스 차이가 어마무시하게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디트는 계속 드래프트 픽 모으고
드래프트에서 좋은 유망주 수집하고 뽑고 이랬던 팀이고, 밀워키는 당연히 드래프트 픽하고는 거리가 먼 팀이니까 다른 팀한테 주고서 트레이드하기 바쁜 팀이었고, 그러니까 당연히 이건 가지 멤버들 싸움이다 딱 봐도 아무 의미 없고 그냥 완전 쩌리들로만 치러질 경기다. 근데 쩌리들 무게감 자체가 밀워키보단 디트가 훨씬 더 좋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서 디트 많이 보는 게 맞습니다. 휴스턴하고 덴버 경기는, 이건 휴스턴이 일찌감치 뉴스를 띄웠죠. 테이트 한 명 빼고는 나머지 다 출전시키겠다. 뭐 센군이건 벤블릿이건 뭐 주전 애들 다 출전을 시키겠다. 덴버랑 완전히 뭐 앙숙이 되려는 행보인지, 아니면은 뭐 정말 뭐 실전 감각을 무뎌지지 않기 위해서 이러는 건지 모르겠지만, 덴버가 7.5 마이너를 받은 거는 이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휴스턴이 플라이업임에도 불구하고 덴버가 7.5 마이너를 받은 이유는 무조건 이겨야 플레인 토너먼트행이라는 수치스러운 결과가 안 나오게끔 막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덴버는 무조건 이겨야 되는 경기입니다. 휴스턴 주전 애들 출전하더라도 제가 아까 프리차드 얘기했던 것처럼 휴스턴 주전 애들이 15분만 뛸 수도 있는 거예요. 프리시즌 마냥. 왜냐하면은 지금 휴스턴이 미쳤다고 덴버랑 지금 엄청나게 막 수비 에너지 미친듯이 끈끈하고, 정말 막 한 포지션 한 포지션 정말 타이트하게 수비 붙어있고, 이런 경기를 할 이유가 전혀 없잖아요. 얘네가 뭐 이긴다고 여기서 뭐 돈이 떨어집니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은 무조건 이건 동기부여상으로는 휴스턴 플랜 배제하는 게 맞고, 덴버 마이너 오바 쪽으로 보면 무조건 맞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휴스턴이 어찌됐건 극단적인 수비 플랜을 짜올 가능성은 거의 전 제로라고 봤고, 덴버가 아시다시피 올 시즌 명백히 수비가 나쁜 팀이었기 때문에 평균 실점 자체가 25등 팀이죠. 리그 전체로. 아무리 동기부여가 있더라도 엄청난 수비력을 보여주긴 힘들 거라고 봐요, 저는. 덴버, 저 플레이오프 가면 아시겠지만 언더를 초점 놓고 분석을 합니다. 플레이오프는 플레이인 토너먼트 말고 플레이오프부터. 근데 덴버 경기는 저 언더 초점 못 넣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얘는 공격이 풀리냐 안 풀리냐로 결과값을 만드는 팀이기 때문에, 플레이오프라도 얘네가 막 정말 엄청난 수비 에너지로 정말 상대 득점을 꼬라박게 하는 그런 그림은 상상이 안 돼서 덴버 마이너 오바 보겠습니다. 덴버 마이너 오바. 압도적인 오바 본능. 휴스턴이 최근 이 동기부여를 잃고 2위 확정하고 나서 보여줬던 압도적인 오바 본능. 대패도 당하고 있고. 멤피스랑 댈러스 경기도, 자, 멤피스의 상황을 충분히 이해를 해야 돼요. 멤피스는 지금 이번 경기가 아직 순위 확정은 아닌데, 멤피스 같은 경우는 멤피스가 이기고 어디였죠? 미네소타가 유타한테 져야 돼요. 미네소타가 마이너스 22.5 받았습니다. 오늘 유타 상대로. 일반 승배당 1.01이고 미네소타. 그러니까 미네소타가 누가 봐도 마이너스 22.5 받은 게임이 유타한테 갑자기 진다. 말이 안 되잖아요, 사실. 무조건 이길 경우. 그럼 멤피스가, 미네소타가 져야 순위를 역전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불가능한 시나리오죠. 그러니까 멤피스가 빡게임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게임이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인절 리포트 보면은 잭 이디, 자렌 잭슨 주니어, 베인, 모란트, 피펜 주니어, 캐너드, 알다마 싹 다 GTD 올려져 놨죠. 다 결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얘네 플레인 토너먼트 확정됐기 때문에 그거 준비해야죠. 얘네도 이제 체력 안배를 무조건 해야 되는 경기가 됐다라는 겁니다. 그나마 지지 잭슨, 빈스 윌리엄스 이런 애들 그냥 경험치 먹이는 경기가 됐다라는 겁니다. 댈러스 역시도 이번 건 결장자가 많은 이유가 뭐냐면은, 댈러스 같은 경우는 얘네도 순위 확정은 아니에요. 세크라멘토랑 지금 승수 차이가 똑같기 때문에. 근데 둘 다 같이 이겨도 세크가 몇 등이죠? 10등을 확정하고 7, 8, 9, 10. 세크가 9등을 확정하고 댈러스가 10등을 확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댈러스가 가장 바라는 시나리오는 세크가 피닉스한테 잡히고 자기네들은 이기는 게 최선의 시나리오죠. 근데 세크도 오늘 마이너스 15.5 받은 경기잖아요. 피닉스 상대로 홈에서 완전 개똥배 받은 경기고,
그러니까 댈러스도 사실상 이건 누가 봐도 거의 90%는 세크가 피닉스 상대로 일반 승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댈러스가 굳이 무리할 이유는 없겠죠. 그러니까 지금 AD, PJ 워싱턴, 클레이 탐슨 결장 확정, 라이블리 GTD 여기서 더 늘어날 가능성도 굉장히 높게 보는 게 맞죠. 지금 상황에서는. 근데 제이슨 키드의 똘끼랑 저의 똘끼가 합치면은 좀 이런 생각까지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피닉스한테 저는 무조건 이긴다는 보장은 없다라고 봐요. 세크가 홈에서 피닉스한테. 왜냐? 피닉스가 지금 닉 리차즈랑 듀란트만 인저리 리포트 아웃 올려져 있는 상황이죠. 나머지 자원들 뭐 GT나 이런 것도 올려놓은 상황이 아니죠. 그럼 최종전에서 우리는 힘 뺄 생각 없다. 우리는 그냥 데빈 부커를 정상 출전시킬 거다. 여태까지 지금 이 시간까지는 그런 스탠스를 보이고 있잖아요. 이게 사실상 세크가 막 진짜 미친 약팀한테는 무조건 다 두들겨 패는 그런 팀도 아니고 만약에 데빈 부커 주사위 6 나오는 경기다 핑스가 역배승할 수도 없진 않아요. 가능성이 아예 제로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댈러스가 지금 이 피닉스의 스탠스를 지켜볼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근데 부데놀저가 아시다시피 굉장히 명예를 중시하는 감독이고 올 시즌에 굉장히 스무스러운 결과를 나온 감독인데 이 최종전에서 그나마 마지막에 진짜 시원한 고춧가루를 뿌릴 마음을 갖고 있다라면은 댈러스가 지금 여기서 더 이상 결장 이슈를 안 늘릴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는 거죠. 그럼 댈러스가 역배받을 경기 아닙니다. 멤피스 대놓고 던질 경기인데. 저는 댈러스 프렌 보는 게 맞다라고 봐요. 댈러스 프렌. 뉴라고 오클라호마 경기는 그냥 이거 다 아시다시피 뉴올리언즈도 그냥 완전 대놓고 던져버리는 라인업이고 오클라호마도 주전 다 결정하고 주요 식스맨들까지 다 결정하는 경기인데 그냥 오클라호마의 유망주들이 저는 그냥 미친 수준이라고 봐요. 직전 경기 유타전에 145점 냈죠. 이 라인업 고스란히 그대로 에런 위긴스, 뭐 아이지아 조 이런 애들 그냥 냈다 3점 올라가는 애들 진짜 지금 오클라호마는 그냥 단체로 그냥 약반 수준으로 정말 잘합니다. 이거 솔직하게 말해서 어떤 팀이건 야투 잘 터져도 145득점씩이나 내기 힘들어요. 근데 뉴올리언즈 상대로 또 그럴 가능성은 저는 충분히 높다라고 봅니다. 오클 마이네 오바 둘 다 보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저는 자 그 밖에도 뭐 분석을 패스한 경기 미네소타 경기는 헤딩 득점이 너무 부담스럽고 사실 미네소타가 막 아시다시피 미네소타도 플레잉 토너먼트 행을 갈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에 경기를 따라서 그냥 그걸 수도 있어요. 막말로 이 경기 이겼다 막 15점 차 이상으로 계속 유지되는 경기다. 어차피 유타도 그냥 다 결장시키고 그런 상황이니까 우리도 적절하게 식스맨 애들 많이 출전시켜야겠다 이런 식으로 경기 중간에 플랜을 바꿔버리면은 22.5마이는 접근성이 너무 떨어지고 오바 가는 게 맞아. 유타의 오바 버는 믿고 어찌됐건 미네소타가 22.5면은 그냥 일방적으로 학살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경기잖아. 시종일관 15점 차 이상은 날 가능성이 높고 그럼 양팀 서로 지공할 이유가 없어집니다. 당연히 유타는 15점 차 지고 있는데 뭐 70점 차로 지고 있건 60점 차로 지고 있건 상황은 똑같은 거니까 당연히 템포 푸시 많이 갈길 거고 그냥 열렸다 수비 멀다 싶으면 3점 냈다 올라가는 경우도 많을 거고 그리고 미네소타가 유타 상대로 15점 차 이기고 있는데 샤클락 다 끌어가면서 이럴 이유도 없고 그리고 경험치 먹으라고 코트 보내는 식스맨 애들도 오랜만에 농구하니까 신난다고 열심히 달릴 가능성이 높고 오바가는 게 나와요. 미네소타 경기도 이거는 제가 분석 내용을 안 다뤘지만 미네소타 오바도 그거 하고 그죠? 좀 보겠습니다. 매치업 좀 클리브라고 인디 경기는 그냥 버리는 게 맞고 브루클린하고 뉴욕 경기도 뉴욕이 던질 준비하지만 브루클린에 프렌 갈까 말까 고민해야 되는 경기인데 전 브루클린의 유망주들을 전혀 신뢰할 수가 없다라고 봐서 패스를 하는 게 맞다라고 봤고 시카고는 지금 라인업 고스란히 믿으면 안 됩니다. 절대로 얘네도 하등 의미가 없는 경기가 됐기 때문에 이따 새벽 2시 경기죠. 이따 저녁에나 돌발 결장 우르르 다 뜰 수도 있어요. 그걸로 항상 생각하셔야 되고
세나하고 토론토 경기는 이 경기는 아예 분석을 시도를 안 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좀 참고가 되셔가지고 수익을 보시길 바라겠고,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AI를 기반으로 한 MLB 분석, 내일 토론토랑 볼티모어 경기인데, 자, 최근 10경기 팀 타격 흐름, 볼티모어 홈, 토론토 원정, 최근 10경기 팀 타격 흐름, 평균 득점, 평균 실점, 토론토가 아주 굳건한 마운드라고까지 적혀 있습니다. 팀 타율, 홈런, 안타 총 개수, 선발, ERA, 그리고 팀 ERA까지도. 자, 선발 투수 분석입니다. 케이드 포비치, 볼티모어, 시즌 2경기 에라 3점대를 기록하고 있지만 피안타 17개, 10.1이닝 동안 17피안타, 굉장히 많은 피안타를 허용했다. 3진 능력은 뛰어나나 토론토 상대 통산 ERA가 8.38로 정말 비약적으로 높은 편입니다. 9.2이닝 12실점, 0까지 털린 기억밖에 없다. 호세 베리오스는 시즌 3경기 평균 6이닝을 던져가지고 평균 실점 3실점, 직전 2경기 보스턴, 워싱턴 상대로 각각 7이닝 1실점, 5.2이닝 2실점으로 매우 호투를 한 바 있었다. 근데 베리오스는 초반 볼티 상대 1차전 부진이 있었지만 경기력이 최근 매우 안정적인 포비치는 피안타 볼넷이 치명적인 선발 투수다. 타선 흐름 토론토 우위, 팀 타율 장타협, 최근 모피에스 우세, 선발 투수 토론토 우위, 베리오스 폼 안정, 포비치 토론토 상성 매우 나쁨, 팀 ERA 불펜 지표도 팀 ERA를 기반으로 토론토 우위, 수비 실책률은 큰 차이가 없음, 최종 예측 토론토 승 예상 스코어 5대8로 언어마 기준 8.5 받는다면 언더 가능성, 이런 식인데, 이거를 지금처럼 제가 읽는 분석은 당연히 말이 안 되고, 우선은 어떻게 할지 완전 확정은 안 정했지만 이거를 해놓고 이건 아예 최종 예측은 아예 배제를 해버리고, 이런 거 있죠. 이런 거는 누가 봐도 좀 도움이 될 만한 지표들이잖아요. 최근 10경기 뭐 타격 흐름이라든지 이런 거 딱 한눈에 보기 좋게 정리를 해주기 때문에 이런 거를 보면서 그냥 제가 직접 분석했던 내용들하고 그걸 하면서 분석을 하는 게 어떻겠나. 왜냐면은 제가 이제 타이핑을 수동으로 하나하나 하면서 데이터 정리를 할 나이는 지났다고, 나이도 지났고 이제 그런 체력도 안 받쳐주고, 그러니까 이제 근데 이것도 그냥 뭐 아시다시피 AI 프로그램 어떤 거든 간에 AI 프로그램 굉장히 많거든. 생각보다 챗 GPT만 있는 게 아닙니다. 챗 GPT가 갖고 내일 토론토랑 볼티모어 경기 분석해줘 이렇게 해보세요. 그게 안 나옵니다. 학습을 AI는 무조건 학습을 해놔야 돼. 제가 최근 몇 주 동안 계속 이 학습을 정말 신경을 많이 썼거든요. 그런 거를, 그리고 챗 GPT 하나만 이용해서는 이런 분석값이 안 나옵니다. 원활한 분석이 전혀 안 돼요. 여러 경기 해보시면 아실 거예요. 정말 정보가 미흡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학습을 하기 위해서는 진짜 시간을 많이 들였어야 됐어요. 제가 여태까지 뭐 다른 거 하고 있다 이랬던 게 다 AI 공부로 AI 학습, 이런 거를 좀 배우고 실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좀 우선 보여드린 건데, 어떻게 좀 영상 제작으로서 좀 용이할지는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해보고, 이제 NBA 최종전이 내일로서 끝나는 만큼, 이제 내일이나 내일 모레부터는 MLB 영상을 제작을 해야겠죠. MLB 영상도 한번 관심있게 봐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 시청해 정말 감사합니다.